반갑습니다. 경제대피소 소장입니다. 지난 23화에서 우리는 의료 카르텔이 어떻게 우리를 평생 환자로 만들어 돈을 뜯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식량으로 몸을 병들게 하고 의료로 돈을 털어가는 이 완벽한 사육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뻔한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을까요? 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려 12년, 대학까지 합치면 16년 동안 철저하게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매트릭스의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 바로 공교육 시스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등골이 휘고 계실 겁니다. 내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야 성공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스스로의 손으로 노예 양성소에 밀어넣고 계신 겁니다. 학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당신을 말 잘 듣는 노동자, 시스템의 의문 품지 않는 순종적인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공장입니다. 이게 너무 과격한 주장 같으십니까? 학교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 즉 교실에 책상을 일렬로 배치하고 종이치면 수업을 시작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 암기하는 이 방식,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19세기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만든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튀지 않고 대열을 맞추는 군인, 그것이 그들이 원한 인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미국으로 수입해온 사람들이 누구냐? 록펠러, 카네기, 포드 같은 산업혁명 시대의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농사짓던 사람들은 제멋대로고 시간을 안 지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창의적인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시키는 단순 반복 노동을 군말 없이 해내는 규격화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공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작 종소리는 공장의 작업 시작 사이렌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작업 반장이고 학생은 노동자입니다. 정답은 하나뿐이고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워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을 거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 있으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왜 학교에선 미적분은 가르치면서 세금 내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대출 이자 계산하는 법은 안 가르칠까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제입니다. 만약 모든 국민이 금융지식을 갖추고 투자를 알게 되면 누가 공장에 와서 최저시급 받고 일하겠습니까? 누가 은행에 가서 비싼 이자 내고 대출을 맡겠습니까? 기득권 입장에선 배중이 금융 문맹이어야 부려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서 돈 이야기를 천박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공부 열심히 해서 월급쟁이가 되라는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인내심과 복종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인내심,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 이것이 바로 훌륭한 회사원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스템에 잘 길들여졌다는 인증마크일 뿐입니다. 더 끔찍한 건 대학이라는 거대한 덫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 중산층은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장은 빈 문서가 됐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집니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빚이 있으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있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꿈을 쫓거나 창업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노예 사슬을 스스로 목에 걸고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 사회 나오면 쓸모가 있습니까? 4년 동안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운 전공 지식 취업해서 써먹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게다가 지난 20화에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세상입니다. 교수가 10년 된 누런 노트 펴놓고 가르치는 그 지식이 챗 GPT보다 나을까요? 지금의 대학은 지성의 던장이 아니라 학위 장사꾼이자 취업 알선소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가성비 최악의 알선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라며 노후 자금을 털어 아이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이것은 집단 최면입니다. 진짜 부자들, 엘리트들은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서 멍하니 앉혀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용돈 기입장이 아니라 재무제표 보는 법을 가르치고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법, 판을 짜는 법을 가르칩니다. 인맥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자로 키우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털 깎이기 좋은 순한 양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학교를 자퇴시켜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인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아니 학교가 숨기는 진짜 세상의 비밀을 집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금융교육을 시키십시오. 아이 손잡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증권 계좌를 터주십시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사주면서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개념을 심어주십시오. 세뱃돈을 뺏지 말고 그걸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해라는 말 대신 돈을 굴려라고 가르치십시오. 둘째, 정답은 없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학교 시험에는 정답이 하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경쟁력임을 알려주십시오. 질문하는 아이,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선생님 말 잘 듣는 모범생은 나중에 AI의 지시를 받는 하청업자가 될 뿐입니다. 셋째, 대학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아이가 명확한 꿈이 있고 학문적 열정이 있다면 가야겠지만 남들 다 가니까 점수 맞춰서 가는 대학은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 4년의 시간과 등록금으로 차라리 창업을 하게 하거나 세계 여행을 보내십시오. 그 경험이 썩은 졸업장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넷째, 생산자 마인드를 심어주십시오. 유튜브를 보게만 하지 말고 유튜브를 찍어보게 하십시오. 게임을 하게만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들어보게 하십시오. 남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치를 남에게 파는 사람이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100년 전 공장 노동자를 찍어내던 금형 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AI가 날아다니는데 학교는 여전히 칠판에 분필 긁으며 암기를 강요합니다. 이 낡은 시스템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내 아이를 시스템의 부품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설계하는 주인으로 키울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인 여러분의 깨어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돈, 건강, 식량, 교육까지 우리를 가난하고 멍청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사회구조의 전반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 연준 의장, 대통령? 그들은 전지 하수인일 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뒤에 진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딥스테이트 혹은 그림자 정부라고 부릅니다. 음모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돈과 권력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진짜 지배자들의 정체. 다음 제25화에서는 세계의 진짜 주인들, 딥스테이트와 그림자 정부, 로스차일드부터 블랙록까지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조종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왜 전염병이 돌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이 모든 혼란을 계획하고 이득을 챙기는 최상위 포식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진실의 끝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제대피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